예, 8월 2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1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의 이제 1심 선고, 10월 달에 1심 선고 2개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먼저 당근부터 볼까요? 채찍부터 볼까요? 둘 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일단 그 이현주, 김병지 두 사람은 최고위원이죠. 네. 새로 최고위원 된 사람들인데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최고위원에 올랐습니다. 최고위원에 오르니까는 그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경쟁적으로 이재명을 만약에 유죄를 내리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법부가 만약에 이제 동료들 중에서 판사들도 있잖아요. 예. 판사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발끈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한 명이 하는 재판부는 좀 영향 많이 받아요. 근데 세 명이 하는 데는 좀 덜해요. 예. 좀 덜해. 비난이 희석되고요. 예. 세 명은 이제 이거 합의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아예 고등법원부터는요. 예. 대등한 부장판사 3명이 딱 대등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난은 거의 누굴 비난해야 될지 모르잖아. 3명 중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인지를.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희석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1심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부장이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신진우 부장만 유명하지 그 배석을 잘 모르잖아. 실제는 요즘 이게 배석 의견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3명이 하다 보면 이게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우리가 소신까지 한번 해보자. 예.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약간은 고등법원보다는 더 받는데 그래도 이게 소신 판결이 나와요. 근데 영장처럼 아예 혼자 하는 거. 그렇지. 이게 문제예요. 유창훈 누구하고 상의하기도 힘들고 예. 진짜 이게 불안한데 거기에 막 탄원서가 100만 장씩 들어오고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총거리가 협박 가족들 뭐 협박 들어오면 그때 그 실제 우울증 걸릴 때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지금 형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혼자 영장이나 혼자 결정하는 거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다. 특히 개딸들 이렇고 그다음에 합의부가 하면 조금 이게 낮지만 그래도 이게 부장이 워낙 이름이 드러나니까 좀 받는데 고등법원부터는 사실상의 영향 거의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현주, 김봉주 두 사람이 그 함부로 결론을 내리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함부로. 그러니까는 그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김병주 같은 경우는 판사들도 알 거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따끔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 기사 놓은 거 보니까 그 판사들이 이 익명으로 이것은 뭐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막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저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하고 하니까는 검찰 내부 통신망이 막 올라왔잖아요. 급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판사들은 좀 성향이 다른가요? 좀 점잖아서 그런가? 아니요. 요거는 이제 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직접 입장이 없는데요. 근데 그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이제 그 판사를 뭐 가족을 벗겨가지고 의자를 만든다. 뭐 가족을 몰살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법원에서 그 경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겠다. 뭐 저는 그게 개딸들 몇 명 아닙니까? 국민적 저항이 아니고 개딸 일부의 저항. 그렇죠. 개딸 중에서도 일부. 저항인데 그게 의외로 안 많아요. 판사 재판할 때나 보면 이게 한 100여 명, 많아봤자 200명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매일 오는 사람들. 이재명이 뭐 재판하면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사할 때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판사를 협박하거나 그다음에 가짜뉴스로 판사를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단호하게 한 두세 명만 제가 보기에 그냥 법정 구속 엄하게 하면요. 나머지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본보기를 하면. 그래서 뭐 크게 국민적 저항 이런 거는 이게 그 판사들이 코웃음 치고요. 아마 또 어떤 판사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은 강단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비난하면 더 원칙대로 가더라고요. 전혀 구의되지 않고 아마 더 원칙대로. 그게 맞죠. 오히려 이제 공격하고 막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뭐 저는 여기에 굴할 판사가 많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아까처럼 유창훈처럼 혼자 소심하게다가 좌파에다가 아무게 협박을 워낙 그때는 이재명 구속이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구속도 꼭 한 명이 하는 법은 없거든요.
중요한 사건의 구속은 세 명이 다 영장 단독 판사 지금 4명이잖아. 4명이죠. 4명이 세 명이서 합의해라. 넣으라. 예. 차라리 4명이 합의해라. 3명이 합의하거나. 이게 맞다 봐요. 그럼 부담을 좀 덜어주죠. 영장을 합의부로. 예. 영장 청구. 그거는 뭐 얼마든지 대법원장 의심이다. 그건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것도 참 뭐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유창훈 그렇게 판결 내리고 나서 바로 그런 게 좀 여론화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뭐 그것도 다시 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협박, 일종의 협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유창훈 판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법원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유창훈을 비판하는 대장부가 막 붙어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정말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고 눈치 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 사람들, 그 판사들 이름도 막 벽보로 막 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주로 말씀하신 대로 개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딸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 어쨌든 그 전체 민주당의 책임당원 250만 다가 개딸은 아니잖아요. 권리당원 250만. 그 뭐 법원에 나오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 외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에 이재명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거.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이거 판결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피해도 그다음에 대장동 또 판결 나올 거고 대북송금 판결 나올 거고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크게 반발 안 합니다. 그렇죠. 아주 극소수만 반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안 하면은 국민 전체가 반발을 한다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 판사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어요. 방송에서도 하지만 이게 그 신급이 있을 때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창훈처럼 영장을 한 번으로 끝나면 이런 게 문제예요. 2심, 3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창훈은 영장 자기가 이제 한번 끝나잖아요. 신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 당신들에게 1심에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때리거나 아니면 이제 집행유예 이상 때리도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당신들 욕을 안 한다. 바로 항소할 거 아니냐. 일주일 이내 항소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등법원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잖아요. 그 책임은 대법원이 지는 거잖아요. 최종 책임은. 지금 조국이도 뭐 2년인데 1, 2심 판사 누군지 기억합니까? 1, 2심 판사 기억 안 하잖아요. 그렇지. 대법원이잖아. 따라서 이게 1심, 맞네. 조국도 그랬네. 1심 판사들 쫄지 마라. 진짜 순간적으로 아니, 잡혀가지고 2심, 3심으로 가지 않냐. 그러면 다시 뭐 2심으로 관심 쫄려버리고. 그럼요. 그럼 이게 개딸들이 1심 판사 뭐 이미 선고한 거 요구하면 뭐합니까? 항소심 준비해야지. 신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 2, 3심제를 둔 거거든요. 판사들이. 항상 판사들이 선고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내에 항소 안 된다. 이제 일주일 내에. 그러면 이게 판사 쳐다보다가도 그냥 항소장 내려간다고. 그렇지. 이 판사하고 내가 째려보고 뭐 싸우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1심 판사가. 이렇게 저는 후배들도 격려하지만 이번에 그 김동현이나 한성진 판사도 1심이잖아. 어차피 2심, 3심이 있잖아.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 가져서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래 봅니다. 폭탄 돌리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빨리 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법관들을 보호 조치 이것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막 법관들의 판결을 자기들에게 불리하면은 막 잡혀 찍어서 공격하고 하는 게 앞으로 지금 일상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법관을 그런 그 SNS 공격 같은 데서 보호하는 조치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그 생각까지 듭니다. 워낙 이게 옛날에 그 석궁로가 판사 때 그 판사 있잖아요. 석궁 판사 교수가 그 했던 거. 그런 이제 그 실제도 있었고 외국에는 이제 뭐 암살 같은 게 많은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요즘 이게 근데 갈수록 좀 이게 판사 개인이다 협박이 이렇게 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보호 조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 민주당 쪽에서 워낙 막 협박을 하는 게 너무 강도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뭐 법관도 뭐 판사도 뭐 탄핵한다고 하고 뭐 법 왜곡자 만든다고 하고 민주적 통제가 해야 된다. 그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민주당 통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협박을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는 좀 한쪽에 좀 뭔가 움찔한 것 같아요. 야, 법관 이 협박만 하면은 나쁘게 판결 내리면 어떡하지? 정말 욱하는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놓은 게
뭐냐면 법원의 수건 사업을 해결을 해주겠다. 이걸 또 법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는데 김용민하고 이 몇 사람이 발의를 했죠.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배석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판사가 아니고 이 법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변호사나 이 검사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부장 판사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 지지난주부터 들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법관 그 판사를 임용을 하려면은 법관 경력을 10년 이상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판사가 들어오는 문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판사들이 부족하고 다른 판사들의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5년 정도 해주면 좋겠다는 거에 법원의 수건이죠. 그런데 예. 그걸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이제 법조 일원화를 하거든요. 예. 법조가 이제 그 법원하고 이제 변호사, 검찰을 경계를 딱 짓지 말고. 그때 사법 시험처럼 그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나 검사를 하고 예. 경력이 법조 경력이 몇 년 되는 사람 중에 판사를 뽑자. 예. 이게 미국식 그래요. 미국 아예 선거를 하니까 예. 판사 뽑을 때 선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나 검사나 법조 경력이 몇 년이 필요하냐.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3년이었어요. 3년 변호사하고 판사. 예. 물론 이제 그 로클럭의 그 인턴 예. 그거는 있고요. 아, 근데 그게 3년 있다가 그다음에 5년으로 늘었어요. 지금 5년. 예, 지금 5년. 근데 법에 따라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돼야 돼요. 예. 10년. 지금 5년인데 10년이 예. 돼야 되는데 그 법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10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건 여기서 멈추자는 거잖아요. 5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0년 지나면요. 변호사들 로스쿨 졸업하면 이게 나이 30대인데 그러면 10년 지나면 40대예요. 40대인데 근데 그때 뭐 초임 판사로 가야 되네. 예, 그때 판사로 들어가기 힘들고 월급의 수입이나 모든 게 좀 안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안 많은 거죠. 이미 로펌에서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급에 문제가 있다. 우리 현실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아예 3년으로 줄이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김용민이나 예. 이자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주장이가 10년 주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니까. 그것도 1심 판결 앞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원을 좀 해유, 예. 당근을 이게 당근 주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데 그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협박하고 이 해요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먹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딸의 저항이 아니고 국민의 저항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좀 구체적인 그 수사 상황을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임종석이 그 검찰 그러니까 전주지검에 소환이 됐었죠. 예. 전주지검에 소환돼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조국도 이제 31일인가요? 예. 그또 전주지검에 소환이 됩니다. 이게 이 전체 맥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문재인의 뇌물죄 사건이죠. 예. 뇌물죄 사건이고 이상직이 문다혜 씨 부부 태국에 가는 거기에 2억 플러스 알파를 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 가져가고 국회의원 공천받았다는 건데 지금 그 전에 한 20명이 다 소환이 됐어요. 예. 뭐 민정라인하고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중기부 장관 했는데 이번에 조국하고 이 그 임종석이 소환이 되면은 소환할 사람 다 했잖아요. 이제 예. 한 사람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제일 먼저 조국 임종석이 소환할 거다고 예, 말씀해 이 주세요. 방송을 제가 했던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전에 이런 이야기 됐는데 수사팀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칼집에 집어넣기에는 칼에 너무- 그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랬네. 너무 이게 압수수색이나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다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처리가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계속 검사장이 5번째 이제 바뀐 거예요. 박영진 검사 5번째.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캐비넷에 있던 걸 이창수 검사장이 꺼냈던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원석 총장하고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잖아요. 이원석 총장 계속 이제 막아서고 있다. 예, 충돌이 많았는데 예. 이제 아마 조국 임종석 부르면서 검사를 이제 올코트 프레싱으로 9명 네. 이런 거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기소는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 신임 총장 신 총장이 이원석 총장 사인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이재명서 안 할 겁니다. 끝까지. 예. 김건희 그 뭐 수사심의위원회는 열더라도 네. 그거는 열며 마지막까지 그건 이거는 열고. 본인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 문재인 수사 무마하다. 네. 내하고 무관하다. 음. 왜?
자기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정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재인 구속인 거 아니야. 네. 자기 책임 회피거든요. 네. 나는 김건희 수사밖에 안 했어. 그렇게 그거 이러잖아요. 남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제 이거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지금 현재 그 조국이까지 네. 불렀으니까 네. 문재인하고 김정수 네. 언제 그 신임 총장이 와서 아마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김정숙도 지금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숙도 지금 참고인들을 다 소환을 했거든요. 뭐 타지마할 관련해서 문체부 과장, 외교부 과장, 그 인도 대사관 직원, 그다음에 이 감봉권 특활비 가지고는 경찰에서 이제 소환을 했지만은 뭐 의상실 사람하고 또 사내 자켓 가지고는 뭐 디자이너까지 다 소환을 한 게 참고인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김정숙만 남았잖아요. 그럼 김정숙 소환해야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이거 삼김 여사를 이게 원래 동시 소환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만 소환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김혜경이는 소환했는데 안 넣어버리고 7월 5일 날. 예. 근데 아이고 김정수가 아직 소환장을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일 문제의 김정수 수사가 느린 거죠. 예. 이 의도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마 이원석 총장이 또 이것도 있으니까. 또 막아쓰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정도- 김혜경이는 소환을 했는데 안 넣은 거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나왔고. 예. 근데 김정숙은 아직 소환 자체를 못 하고 있다.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심각한.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어떨 때는 법불악이, 어떨 때는 이게 법악이, 어떨 때는 법불악이 왔다 갔다. 예.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그 잣대가 법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데 아마 이 김정숙하고 김혜경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김정숙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정숙 정도를 소환을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김혜경은 안 했죠. 김혜경 다 하죠. 김혜경도 하나. 그 김혜경이는 지금 최고 권력 실세의 부인인데 그 배우자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이런 사건들이 다 합쳐봤자 전국이에요. 예. 20-30건이 안 돼요. 다 보고합니다. 그 어쨌든- 수사 내용까지 다 보고합니다. 그 조서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석 총장이 이 문재인, 이재명을 다 보호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문재인을 더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쪽은.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그 인사 내용, 그 검찰의 인사 내용을 이창수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는 걸 친문 쪽에 알려줬다.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줬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소환 통보를 하면서 김정숙은 또 소환 통보를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친문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이 아닌가 또 싶어요. 지금 이제 이분이 그 고향이 호남인데다가요. 그렇죠. 근데 그 검사 간부들 데리고 그때 5.18 네. 영화계 단체 관람 맞아요. 건국전쟁을 본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게 그 제가 이건 확실합니다. 서울에 본 봤죠. 예. 5.18 예. 그다음에 그 학생 운동한 건 맞아요. 예. 이건 제가 세 군데 확인했습니다. 학생 운동군 출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화 운동군 출신이고 호남이고 예. 그다음에 그 서울의 봄을 안 보고 건국전쟁 안 보고 서울의 봄을 보는 거는 예. 본인이 그 이념적으로 저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이게 문재인하고 정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재명을 미워하는 건 맞아요. 예. 이재명 왜? 호남 사람들이 다 이재명 미워한대. 근데 이원석도 제가 여러 명 취재했다니까. 예. 거기 서울대 교수도 정치학과 예. 이원석을 잘 아는 예. 제 친구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원석의 성향을 제가 다 물어봤죠. 예.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친구가 있거든. 또 예. 여러 개 다 물어봤더니 예. 평소에 운동구 맞고. 예. 그다음에 그 약간 진보 성향 맞고. 그다음에 그 반 이재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봐줄랐다기보다는 수사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무능과 전략 미스로 아직 구속을 못 시켰잖아. 네.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검사마다 왜 이게 배소인의 그 재산 80억. 이거 전부 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왜 안 때리냐? 예. 이거는 도저히 이원석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제 때리려고 하는지 지금 경찰이 벌 조사를 했거든요. 예. 재산 상태를. 따라서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배소인의 그 재산. 아킬레스건 아예 놔뒀네.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 아직 뭐 아껴둔 예. 건지 지금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이재명에 대해서는 감정은 안 좋고 문재인에 예. 대해서는 저는 정서적으로 예. 맞으니까 이게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을 이제 미워하지만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개딸들이 무섭기 때문에 못하는 거겠죠. 이재명이 좋아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은 문재인이 좋아서 수사를 안 하는 거고 이재명은 미웠지만은 수사를 안 하는 건 개딸이 무섭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그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그 이상직과의 이 거래가 저는 그 울산시장 선거와 흐름이 비슷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울산시장 선거에 8개 그 청와대 부서가 동원이 됐죠. 그런데 이 문다혜 사건 여기도 뭐 경호처부터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막 동원이 됐잖아요. 같이 동원이 됐고 두 곳 다 문재인 바로 밑에 조국과 그 임용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건 흐름이 비슷한데 이 대검에서 재기수사명령 내린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현석이 맡고 있었던 건가요? 울산시장 선거. 이번에 소환되는 거는 임종석하고 그 조국이 소환되는 거는 이상직 사건이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도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인데 여기는 아직도 그때 압수수색을 한번 했었나요? 예. 기록 대통령대 기록관을 대통령 압수를 했고요. 너무 늦죠, 그래도 그게. 예, 그래도 늦죠. 예. 지금 현재 아마 근데 그 2명까지 조국 임종석까지는 수사해라. 근데 이것도 문재인은 맡고 있는 거죠. 이원 총장이 문재인까지는. 근데 그 2명은 뭐 수사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도 그 여러 명 조사한 게 울산에 경찰들 있죠. 당시에 맞아요, 공무원하고 이렇게 그 조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한.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수사팀에 보니까 뭐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2명은 기소를 할 거다. 그 5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명하다고 조국 임종석인데 거기에 이광철도 있고요. 거기에 또 2명 돼 있어요. 5명이 돼서 재기소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되는데 그것도 이게 문재인까지는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못했죠.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 문재인까지 해야지 활용점정. 그렇죠. 그 수사에 그 찍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사건하고도 비슷한데 더 역으로 보면 이게 그 조국이나 임종석 특히 조국이도 보면 이게 그 조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 걸려 있잖아요. 장학금 그렇죠. 계속 그 낙제하는 노한정 교수. 낙제를 하는 조민한테 계속 장학금 주고 그때 아마 청탁이 있죠. 부산대 병원장이나 뭐 주치의나 이런 거. 대통령 주치. 이런 게 대통령 주치의에 제가 뭐 인력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메모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장학금 준 교수. 그러니까 당사자는 안 주고 이게 딸한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자기 청탁. 여기 조국 딸 조민이하고도 문다혜. 이게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임종석이도 그래요. 그렇죠. 임동아라고요. 임동아. 와, 임종석이 재산이 4억 얼마인데 비서실장 하면서 2억이 늘었어요. 예금 다 늘어. 근데 임동아가 막 온몸에 명품을 치렁치렁 하면서 그 식하고 아트스쿨 진짜 비싼데 거기에 문다혜가 학교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게 돈이 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이게 딸을 제3자 뇌물이잖아. 결국 근데 임종석 딸, 그다음에 그 문재인 딸, 그다음에 조국 딸, 이게 저는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임종석 딸도 수사를 좀 해봐야 자금 추적.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 3명이 저는 공통점이 딸을 통한 로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파의 민낯이네 또 그거 닮은 꼴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원석은 떠나지만. 떠나도 계속 찜찜할 거예요. 수사받아야죠, 이제. 본인도 고발 당했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제 수사받아야죠. 그리고 또 후임 검찰총장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 본인보다 1년 그 선배죠. 그 연수원은 1년 선배고 이 검찰총장으로는 후배가 되는데 후배 검찰총장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까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원석 외에 말고 그 한 3조 후보 되겠네요. 이원석 말고 이 새로운 검찰총장 심우정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4일 보내드린 서종혁의 법대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